무너지면요, 여기다 빠져나와요. 예? 저 의사들의 해부, 우리는 해부 뭐 하잖아요. 그렇죠. 자격이 없으니까. 그것만 협조해준다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죠. 물론 너무 늦어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늦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사실 어렵죠.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요.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원소는 상황 이론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 참 이야기가 영어 문법의 95%가 엉터리로 판명되고 이 엉터리만 수정해버리면 10분이면 모든 문법을 정확하게 두 번 다시 문법에 대한 의문이 있을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해결하는 답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농담 아닙니다. 원소이론 상황이론 하면 그게 된다 이 말이죠. 예. 더 관사 이걸 가지고 더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음할 줄 알고 쓸 줄 안다고 철자안다고 더라는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게 말이지. 알지도 못하는 선생이 박사가 그 다음에 문법이라는 학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돼버려. 아시겠습니까? 학문이 개판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어 박사들이 더를 사실은 알아요. 적어도 한국에서 뭐 했다면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평생 태어나가지고 영어를 공부한 사람, 영어를 사용한 사람은 그렇죠. 그런 사람은 더의 원소적인 의미를 알아요. 아는 건 맞아요. 아는 건 맞는데 원소 이론이라 하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겠습니까?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다른 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즉 애들에 대해서 영어를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 초보자들에 대해서 더라는 이 단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 더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뭐 손짓 몸짓 해가지고 아직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한국말도 모르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태어나고 영어 배우는 애들한테 더라는 낱말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학문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당장 손쉬워 보이는 것이 바이 버스 갈 때 나는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간다 합니다. 바이 버스 갈 때 애들이 여기는 왜 더 왜 안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버리니까 다급한 나머지 대답은 교육자로서 대답은 해야 되겠고 질문은 받았고 그렇죠.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선생님 소리 못 듣죠. 다급한 심정으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 더의 원소적인 의미를 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원소 이론 자체를 모르니까 얼른 대답하기가 바쁘니까 이거는 교통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더를 안 쓰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야. 그게 그 길로 학문이 돼버려요. 그 길로. 예. 그 길로 하나의 문법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법으로. 예. 자 봐라 또 전화로 할 때 전화로 나는 엄마하고 뭐 연락 주고받는다 할 때 by 폰 전화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도 전화 같은 경우는 통신이 아니냐 통신 교통통신수단을 나타낼 때는 이 더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버려. 미국의 영어학 박사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원소이론을 몰라서 그딴 실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는 원소이론에 따라서 상황이론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것이지 지가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금방지게 지가 법을 만들어. 언어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건데 지가 법을 만들어 언어에 대해서 하느님은 무시하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언어학자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도 원소이론 상황이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실수를 스스로 저질러 버려요. 이것이 그 유명한 관사의 용법이라는 문법입니다. 예. 동사,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라는 말도 그렇고 단순 미래, 의지 미래, 밀시제 모든 문법이 원소이론 상황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참 엉터리가 되어버려요. 맞잖아. 바이버스 맞잖아. 돈 쓰면 안 되는 건 맞잖아. 어떤 미친놈이 나는 학교 간다 하지 바이버스 나는 버스 타고 간다 하지 영어로 말하면 바이버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맞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해버려. 아무도 반기를 제기를 안 해요. 이게 토끼가 하늘이 무너진다 하니까 그래 무너지는가 보다 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국동 상동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토끼 따라.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느냐? 하늘이 안 보이는 세상에 나올 때까지 알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니까. 예.
이것도요, 끝까지 갑니다. 제가 이렇게 버리기를 안 걸면. 예.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몰라, 인문법이. 지금은 인문법이 사라졌습니다. 선문기본용어가 다 사라졌습니다. 학교에 이런, 두 번 다시 안 가르칩니다. 애들 조사해보거든요. 교육부에도 그렇게 답변이 오고, 이런 거 안 가르친다고. 자, 왜 그러냐. 더의 원소적인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 원소적인 가치가 뭐겠습니까? 더 이렇게 발음하고 더 이렇게 쓴다, 이게 아니잖아요. 간단합니다. 더의 원소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원소이론이란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게 원소이론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모든 존재는 이게 뭐 신학적으로 설명한다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느님의 뜻이 있어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알에 모래가 존재하는 것도 한 마리의 벌레가 존재하는 것도 다 창조주의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래. 그래 중국이 문화혁명인지 아니면 그 전에 등소평이 모택동이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인민들을 배불리 먹여 살리려고 고심고심 한단 말입니다. 식량이 부족한데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식량을 정산해야 되는데 참새 저놈이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참새 저놈만 없애버리면 우리 인민들, 우리 사랑하는 인민들 1000만 명이 먹고 200만 명이 먹고 살 양식이 나온대요. 참새만 없애버리면. 즉 참새가 먹을 양식만. 그래서 참새를 소탕하는 법을 원리를 하니까 똑똑한 인민들 중에 참새를 이렇게 하면 참새 잡는 방법이 나왔어요. 예,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다고 그죠. 참새를 소총으로 잡아야 하지 않는데 그죠. 꽹가리를 막 치대면 참새는 거기에 모잉이 돼요. 소란 날 때는 참새가 모잉이 돼요. 소만 때는. 꽹가리를 치면 소리를 피할 자리가 없잖아요. 참새는 그렇죠. 예. 참새가 뭐 쥐처럼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꽹가리만 한 몇 시간 동안 두드려주면요 참새가 완전히 졸도해버려. 그래서 주민들이 진 꽹가리 막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한 시간 막 번갈아 가면서 하루 종일 두드리니까 나무에 앉아있던 참새, 하늘을 나르던 참새, 모든 참새들이 땅에 다 떨어져 버려 그냥 전부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참새가 몰살당해버린 거 완전히. 됐다, 대성공이다. 이제 우리 굶어 죽는 이민 최소한 100만 명은 굶어 죽지 않아야 된다. 100만 명의 이민을 목숨을 살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모택동이는 나는 역시 위대한 지도자야 하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압니까? 아시는 분만? 예? 우와, 저는 얼마 전에 그 공부해가 알았는데 이거는 공부도 안 하고 평소에 알고 있는 실력이거든요. 우와, 이거 참 존경합니다. 와, 참새를 없애버리니까 참새는 곡식도 먹지만은요, 곡식보다도 벌레를 더 많이 먹어요. 곡식은 잠깐 한철이지만 벌레는 그렇죠. 가을에 봄에 막 있잖아요. 벌레를 잡아먹는 참새가 사라져버리니까 이 벼농사를 망치는 벌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벼농사를 완전 망쳐버리는 거예요. 6천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 100만 명 목숨 건지려고 참새를 수억 마리 1억 마리 잡아버렸더니만은 이민들이 6천만 명이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래 놓고도요, 절대 저거는 지도자의 영웅을 모욕하면 안 되거든요. 왜? 모택동은 공산주의 아버지 혁명가이기 때문에 절대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돼요. 다 감춰요, 감춰. 예. 6천만 명의 인민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람이 그 지도자 모택동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도 문화혁명 한다 합시고, 이런 것이 다 뭐냐면요. 기본 이론을 모르면 그런, 참으로 무식. 근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학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택동이가 한 짓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영문법 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렇죠. 돈 날리고, 청춘 바치고, 인생 바쳐가지고, 그 고통에 공부한다고 안 죽을 사람이 일찍 죽은 사람 많다는 말입니다. 예. 더 심하죠.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니까요. 자, 더의 원소적인 의미가, 참새에 대해서 몰랐다는 말이죠. 참새가 뭔지, 그렇죠. 참새가 어떤 존재로 사는, 맞다. 이것 때문에 했구나. 모든 존재는 그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왜 하느님이 참새를 왜 만들어 놨을까? 지 맘대로 없으면 안 돼요, 그거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수저 넘어내죠. 이 더라는 낱말에
원소적인 존재 가치가 있는데 이 단어가 괜히 폼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폼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맞다. 이 단어도 참새가 존재하는 이유처럼 존재 이유가 있는데 모든 존재물은 이 뜻이 있다. 존재하는 의미, 뜻이 있다 이거죠. 그래 더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애들이 먼저 가르쳐야 돼요. 단어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데 단어의 뜻은 어디에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용법 공식만 외워라 그래. 공식만. 통신 앞에 나타내고 통신 앞에 나서 쓰면 안 되고 또 관직이 보고로 쓸 때 대통령 프레지던트 그렇죠. 그는 프레지던트에 당선되었다 그러면 he was elected president 이렇게 하지 the president 하면 안 된대. 서로 대조적인 낱말이 한 문장에 나올 때는 쓰면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하는 말 좀 맨에 놓으면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대조되는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네? 이럴 때 the man and the woman 이때 더 쓰면 안 되는데 어도 쓰면 안 된대. 애들은 열심히 받아 적고 열심히 외우고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영어 시험 문제에 학교 내신 성적에 대학교 입시 영어에 토익 토플 시험에 미쳐버린 거지 이게. 끝이 없어요. 심지어는 영어의 억양법 해가지고 여러분 영어의 억양법 You are welcome 이렇게 해야 되지 You are welcome 하면 안 된대요. 그런 교육도 있어요. 내가 다 없애서 그런 거 내용 증명으로 교과서 저자한테 출판사 보내고 교육부 보내고 다 없앴어요. 그런 거는 웃기는 세상이에요. 완전히 애들을 지옥으로 끌고 그 귀한 자녀들을 영어 때문에 영어 망치고 인생 망치고 나라 망치고. 그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 더의 뜻을 애들 영어 본토박의 영어 학자들도요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더의 뜻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유치원 애들에게 선생이 무슨 뜻인지 이거요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어느 하나 다 못 가르칩니다. 그냥 너희들은 유치원생 나는 선생님 이렇게 가르치겠죠. 이거는 다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선생에 대해서 다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못 가르쳐요.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이 선생에 대해서 한국에 살면서 오랫동안 경험하는 사람은 서서히 원소적인 의미를 압니다. 선생의 원소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예, 유치원 애들한테는 선생이 뭐냐 물으면 우리 유치원의 선생님 고백이 몰라요. 예, 그러나 서서히 세상을 살면서 김대중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은 정치하는 사람을 선생이라는 거구나. 맞죠?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그 사람은 선생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선생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또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 가죠. 의사도 선생이라 하네 이걸 알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의 국어 선생이잖아요. 선생님 이 선생의 원서적인 의미가 뭐냐 물으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러거든요. 선생님 예? 여기 지금 보니까 예. 여기 노란색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중심동에서 저 빨간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좀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요. 이거 설명은 제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요. 제가 이따가 다 드릴 테니까. 설명해 놓은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하실 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지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 요령을 여러분이 인식을 안 해가지고 안 했을 뿐이라는 거지. 학교 선생님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서는 상황에는 그거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가버린 거라면 그렇게 엉터리 학문을 가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넉넉을 사려면 제일 먼저 사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 대답인지 제가 설명 안 했죠. 여러분은 그분이 그 경험 많고 한의사까지 자기한테 배우러 온다는 그 사람이 넉막을 먼저 사야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을 때 왜 그게 엉터리 대답인지 개념이 오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왜 엉터리인지 아마 잘 안 될걸요. 예. 원소이란 상황인에 대한 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요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예. 제가 그 자리에 답을 했어요. 답을 했을 때 제 말이 이의가 있느냐? 아무도 없대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결국은. 왜 이렇게 쉬운 걸 여러분 그렇게 왜 답을 아무도 오늘 오신 56분의 자기 사람들 중에 한 분도 대답을 못 한단 말입니까? 하고 내가 막 했어요.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헬자리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시죠?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이게 원소는 상황으로 들어가야 정확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더의 원소적인 의미를 무시해버린다. 미국의 은학자들도 스스로 무시해버려 모르니까 무시한 상태로서 애들 질문에만 대답하다 보니까 질문에 대답하기가 바쁘잖아요. 질문은 들었고 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이런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똑같아요. 환자들이 선생님 이거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심해요. 한심해. 그러면 잔정법 이거 존중 못 받아요. 존중 조금 요배주면 안 돼요. 이만큼 받을 존중을. 예. 저 말입니다. 문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무너진 겁니다. 자기들이 평생 공부한 것이 이런 것이 공부가 됐다는 게. 법정 스님, 성조 스님도 곧 나옵니다. 이야기가.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참석하신 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리 믿습니다. 원소적인 의미는 우리말의 선생의 원소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선생님, 국어 선생님들이 뭐 대답 못 하더라고요. 선생의 가장 어떤 의미, 기본 의미가 뭐냐 물으니까 뭐 선생이 선생이지 이렇게밖에 대답 못해. 원소론에 따라서 대답을 하면요 선생조차도 이거는 원소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선과 생을 따로 쪼갤 때 비로소 원소적인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쪼개야 돼요. 합쳐놓으면 안 돼요. 우리 영어 문법의 전부가 뭐냐면 뭐 더하기 뭐는 뭐다, 뭐 더하기 뭐는 뭐다. 이게 공식을 암기하라 하거든. 전부 엉터리 공식이에요. 선생이 무슨 뜻이다. 이거는 첫날 만날 설명에도 원소적인 의미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국어 국문학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원소적인 의미가 나오려 그러면 일단 이것을 선과 생을 쪼갤 때 원소가 나오는 거지. 왜? 선도 이게 한문으로 쓰면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굴 같으면 이거는 쪼갤 수 없는 단어죠. 을하고 불하고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얼굴이죠. 그냥. 그러나 선생은 선이라는 뜻과 생이라는 뜻이 합쳐진 거다. 이 원소적인 알무라 그러면 이거 쪼개줘야 돼. 쪼개줘야 돼. 그랬을 때 선의 뜻이 나오죠. 선. 먼저 선자 아닙니까? 생, 태어날 생자죠. 그렇죠? 내가 생년월일이 당신보다 먼저 태어났다.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먼저 태어났다. 맞죠? 음악을 당신보다 나이는 내가 적지만 음악, 피아노 공부를 내가 당신보다 먼저 했다. 그렇죠? 먼저 하면 이것도 선생이라 그러잖아. 맞죠? 음악 공부해서 자기가 먼저 태어났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내보다 앞서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선생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요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병원에 대해서 내보다 병 잘 고치니까 선생님, 그렇죠? 내보다 운동도 잘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면 되는. 김대중 내보다 정치에 대해서 더 잘하잖아요. 나이도 많지만 그런 분한테는 선생님 하면 그게 적합한 이게 바로 바르게 쓰인 그 선생의 원소적인 의미를 알면 쓰는 방법이 답이 나오잖아요. 저절로. 그렇죠? 그래 하지 않고 선생의 원소적인 의미가 뭐냐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 단어의 뜻을 알고 선의 뜻을 알고 생의 뜻을 지킬 때 이 단어의 사용 법칙이 나오잖아. 사용법. 그런데 그런 거는 무시해버리고 선생은 의사한테 쓰는 말이다. 이렇게 해도 답이 아니죠. 정치가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 설명은 답이 안 나. 공식을 수백 개 외워, 수천 개 외워야 돼. 그래 되면. 그리고 머리는 대가리는 어른 앞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가리의 원소적인 의미가 뭐고, 머리의 원소적인 의미가 뭐고,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가리는 할아버지 앞에서 쓰는, 어른 앞에서 쓰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거짓교육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유치원애가 학교에서 배웠다. 대가리는 어른 앞에서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밥상 앞에서, 엄마, 아버지 앞에서 멸치머리를, 나는 멸치머리가 먹으면 난 싫어요. 얘야, 멸치는 대가리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그렇죠? 멸치머리라고 하지 말고 대가리라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 무식해. 우리 학교에서 배웠는데 어른 앞에서는 대가리를 하면 안 된대. 에? 애가 그렇게 우긴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교육은 참, 대가리라는 말은 어른 앞에서 쓰면 안 된다. 이게 엉터리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그거 모르고 그런 거 못 느껴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가르쳐버려, 그냥. 저는 원소론에 대해서 19살 때 가르쳤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교는 늦게 갔는데, 그때 국어 교수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욕설하면 안 됩니다. 욕설하면 안 된대요. 응? 욕설 제발 여러분 욕설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애들이 참 교수님 다운 가르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른 말, 고운 말 쓰자.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욕설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 지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을 제자리에 풍부하게 쓰자. 이렇게 하면 그랬지만은, 그래, 내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욕설도 필요하면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래, 교수가 대답 못 하죠. 필요할 때는 쓰라, 이 말입니다. 욕설이라는 게. 필요할 때는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맞죠? 왜 욕설을 왜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욕설 안 하고 살아온 사람 없어요. 예.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자, 이 자꾸 이야기했다. 그래서 영어도 그래요. 더라는 것도 뜻이 있거든요. 뜻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와줘야 되는 상대성 집단 이론하고 상대성 존재 이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접어두고 더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알잖아요. 하면 하나, 그렇죠. 한 개, 하나 인뜻이고. 예? 그러면 그거 하니까 이게 뭔 뜻이야? 이거는 또 뭐야? 또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하면 애들한테 그 사람, 그렇죠? 저 사람, 이 사람. 그래서 그의 상대적인 말들이 이게 상대적인 존재라. 아까 남쪽의 상대적인 개념은 동서남북 하듯이 그렇죠. 동서남북 4개. 예. 동의 상대적인 존재는 서쪽만 있는 게 아니고 남과 서도 상대적인 그룹, 즉 상대성 그룹이에요. 상대성 집단. 예. 이런 것도 알면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원소는 존재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버려요. 존재 가치가. 그럴 때 원소적인 의미가 살아난다. 그렇죠? 그 원소적인 의미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원소가 상황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쓰인다. 유효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혈자리 정하는 문제, 모든 게 혈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혈자리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상황이론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원소이론에 따라서 혈자리가 무엇이며 어혈이 무엇이며 혈압이 무엇이며 이런 걸 차곡차곡 확실하게 알고 이거 아는데 많은 시간이 안 걸리거든.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안 해서 그래요.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한 다음에 상황이론으로 따라서 자 하면요, 안 풀리는 답이 없어요. 안 풀리는 답이 없어. 안 풀리는 답이 없어요. 왜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느 학자들, 4대 교수들이 이 이론 앞에서 다 항복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르친 교육은 거짓 교육이다. 칼 마르크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칼 마르크스의 이 경제학 이론, 철학, 정치학 이론이 전부 사기였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류는 대홍익을 치렀다. 예, 큰 불행을 겪었다. 이 말에 대해서 100%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제정신이라면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겁니다. 이걸 하시고 여러분이 자연정을 학문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예. 자, 그래 해서 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왠지 자연정을법이 이게 참 묘하게도 제가 책을 냈다는 이유 때문인지 자꾸 사람들은 저보고 뭐 하느냐 이런 자꾸 질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운명인가. 그래서 물론 제 혼자 물은 안 되겠지만은 조만간 뭐 뜻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연정을요법의 전문가 자격사는 의사들보다 훨씬 앞선다 하는 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기본적으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예. 그 가능하고 쉽거든요. 쉽습니다. 제가 이 문법을 바꾸겠다 하니까 전부 다 저보고 미치다 그랬습니다. 네가 무슨 말이야? 학력도 낮고 영어에 대해서도 네가 누가 봐도 너는 영어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네가 무슨 문법을 뒤엎는다는 말이고 하고요. 네 그런 짓 하려고 그러면 수갑찰 각오도 해야 되고 민사소송이 열려고 전자산 다 난리 생각하라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그런 지적해 줬어요. 예. 그러나 꼭 가능하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문법 지금 다 지금 학원에서만 뿌리 뽑아야 돼. 학원에까지 문법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학원은 뿌리 뽑아야 돼. 이 방법도 지금 다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예.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나 처음에는 몰랐지.
그러면 더의 원소적인 의미는 그 우리말 하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서 쓰고 싶은 데는 쓰고 말고 싶은 데는 안 쓰면 되는 게 이게 정답인데 뭐 수많은 공식 그것만 가지고도 모자라지고 또 두꺼운 책으로 뭐 서강대학교 영문학 박사가 또 책 내놓고 관사의 용법하고 또 나와 있어요. 미친놈이지. 미치도 더럽게 미치니까 안 되게. 그래 그 책을 팔아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하겠어요. 그 책 보고 공부한다고. 벌써 끝난 걸 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상황이 나옵니다. 더의 원소적인 의미를 알면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우리말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말로 그렇죠. 그라는 이 단어는 용법이 무엇이냐, 언제 어떻게 쓰느냐, 이거 말만 되잖아요. 그것만 알면 이거 언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상황은 굉장히 많아요. 상황은 무수히 많은 것이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상황에 부닥칩니다. 상황이 수만 갈래가 나와요. 자, 내가 눈을 뜨는데 이 순간, 눈 뜨는 순간에 바로 일어날 것인가? 5분만 좀 더 누웠다 일어날 것인가? 그렇죠? 5분만 눈 좀 더 자다가 일어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 누가 간섭하는 아니고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눈 뜬 채로 추우니까 아직까지 뭐 시계 보니까 10분만 그냥 더 따뜻하게 누워있다가 일어날 것인가? 맞죠? 1분만 누워있을 것인가? 5분만 할 것인가? 당장 일어날 것인가? 상황을 쪼개면요. 끝이 없죠. 그렇죠? 5분, 1초, 초 단위로 따져보세요. 예. 또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세수부터 할 것인가? 머리 빗질부터 할 것인가? 그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상황에 맞도록 판단해서 자기가 답을 구하는 것이지. 엄마, 내가 지금 일어날까? 더 누웠다 일어날까? 머리부터 빗질부터 할까? 세수부터 먼저 할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답을 구합니까? 여러분들 물어보고 답을 구하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곽 선생,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그런 질문이에요. 자기가 판단하면 다 답이 나오는데 답을 못 내리는 이유는 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 잘 보시고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데 가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왜 그런 소리 하느냐. 저만 욕을 해도 먹잖아요. 공부 다 알아 했다 해서. 그 한마디로 답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답 안 해주고 째째하게 뭐 아니면 몰라서 답을 안 한다든지 뭐 책임 돌아가서 답 안 합니까? 예. 근데 조금만 이야기 더 하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전화 안 할게. 그거 딱 끊는다니까요. 저도 비참하지 그럴 때는. 저는 정직한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상황. 첫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상황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 이 단어의 원소적인 존재 가치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상황을 따르면 되는 것이거든. 자, 우리말 하겠습니다.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 이거 하면 됐죠?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그라는 하는 말을 가지고 버스 앞에다가 그라는 말 쓸 필요 있느냐 이거죠. 나는 그 버스 타고 학교 간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버스 타고 학교 간다 하면 되는 걸 갖다가 나는 그 버스 타고 간다. 더라는 말 괜히 그 쓸데없는 자리에 썼잖아요. 그럴 때는 더 쓰지 마라 이거지. 안 쓰는 게 맞다 이거지요. 그렇죠?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 했지. 나는 그 버스 타고 학교 간다 하면 남들이 이상하다 듣기에. 거기 더나 그 하는 말 왜 들어오냐 이 말이지. 그래서 버스 앞에는 그 하는 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은 알겠어요. 그러나 또 다른 상황이 있다. 아니 또 다른 상황이 있다. 상황은 무수히 많아요. 상황은. 나는 서울중학교 다닙니다. 우리 서울중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새로운 상황이죠. 우리 학교는 스쿨버스가 있는데요. 저는 그 버스로 학교 다닙니다. 이때 그라는 말이 의미가 있죠. 그냥 버스가 아니고 스쿨버스, 그 버스라 이 말은 우리 학교에 있는 그 버스.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 하는 말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그 버스 타고 다니까 그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통신교통이라고 해서 그거를 안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미친 교육입니까? 미친 교육 아닙니까, 이게? 예? 이게 미친 교육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언어를 망치는 교육이냐? 언어만 망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인성을 망쳐. 인간의 타고난 창조력을 망치는 거예요. 창조력을. 이 범죄적인 교육을 무시고 우리는 배우고 외우고, 시험 치면 시험 문제 난다고 답을 쓰고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법을 가르치는 관사의 용법 하면서 가르치면 전부
사기 교육이요, 범죄 교육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영어 박사, 영어 선생님들이 이 말에 동의 안 하겠습니까? 상황이론 앞에, 그렇죠? 원서는 상황이론 앞에 영어 박사님들이 어떻게 항복 안 하겠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거짓 교육을 가르치겠다 하는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자, 이와 같은 문법이 끝없이 나와. 단어 공부에도 문법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단어 공부에도 원서는 상황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단어 교육을 망치고 수거 교육도 망치고 이래요. 영어 교육 그 자체가 원서는 상황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 교육 그 전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 수거 교육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지만 영어 배우기 시작하는 애들, 적어도 요즘은 초등학교 영어 하니까 모르지만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영어 조금 안다 싶으면 수거 외우기. 그렇죠. 단어보다는 수거가 더 외우기 어렵죠. 더 많죠. 그래서 arrive, arrive at, arrive in, 이 수거가 비슷하고 다르죠. 요거는 arrive at, 요거는 arrive in, 요게 다르잖아요. 이 두 수거는 뜻은 같대요. 둘 다 도착하다는 뜻이야. 도착하다, 외워라. arrive at, 도착하다. 뭐뭐에 도착하다. arrive in, 뭐뭐에 도착하다. 머리 터지게 외우는 거지. 이 수거가 한두 개입니까? 예. 그런데 또 여기 조건이 들어갑니다. arrive at와 in은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학생들은 선생님, 둘 다 도착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arrive at하고 arrive in하고는 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하겠죠, 학생이라면. 그렇죠? 학생도 원소리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외우라 하니까 그냥 의문이 나오기 마련이지. 원소리에 따라서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 딱 받고 보니까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도 조금 연구를 해봅니다. Arrive at the 서울 스테이션. 스테이션 정거장. 또 arrive in. 교과서나 참고서만原文에 나오고 arrive in 서울. 예. 서울 합니다. 서울. 그래서 선생님이 딱 판단해 보니까 이거 서울역에 도착하다. 서울시에 도착하다. arrive in 서울시티에. 그 선생님도 대답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거장은 좀 좁은 장소이고 서울 가는 도시는 넓잖아요. 그렇죠? 서울이라 하는 이 대도시 안에 서울역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역은 좁은 장소고 서울은 넓은 장소라 이거지. 그래서 애들아, 넓은 장소에 도착할 때는 in을 쓰고 좁은 장소에 도착할 때는 at를 쓰라. 이것이 우리가 죽도록 외운 수고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성문 기본에 성문 맨투맨 빠른 기본 영어 유명한 문법 청소마다 다 나오는 것이고 학원마다 불티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수고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애니와 섬의 용법, 윌쉘의 용법, 단어 용법, 수거 용법. 윌쉘 단순미래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학생 시절에 단순미래 윌샥 샥샥 뭐 샥 이셔서 공식 외운다고 머리 터져나는 기억 안 납니까? 안 납니까? 아만 기억이 나도 그거는 기억이 날 텐데. 윌쉘 단순미래 요즘에 그 복잡하게 머리 터지도록 외우는 게 영어 망치는 교육이고 사기 교육이고 범죄 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자연전역부터 똑같아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간경화 치료하는 방법은 자연전역법으로 제일 먼저 사회를 할 것은 넉마게 해야 돼. 넉마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실력 있는 자연전역법 연수원장 자기사가 그분은 연수원장 실력을 넘어섰어요. 소문으로 찾아오는 손님해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연수원 간판이 필요 없대요. 그런 분의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고 그 대답에 우리 같은 박사가 나왔다는 거죠. 예. 이걸 보고 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원서이론 상황이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예? 별로 안 놀랐어요. 왜? 영어 교육도 그런데 자연전역법도 뭐 그럴 수밖에 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다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예. 똑같은 인상이에요 이게. 보십시오. 넓은, 그러니까, 맞잖아요. 교과서를 봐도, arrive at the 서울 station 하고 나오니까, 스테이션 앞에서는 at 썼고, arrive in 서울 가니까, in 썼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이거든. 그래서 애들이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외워버리죠. 외우고, 그냥 외워버려요. 잘못인 영어는 몰라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 교육이냐 하면요.
at의 원소인 의미와 in의 원소적인 의미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영어 망치는 교육이지. 수거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anything but nothing but 해가지고요, 고급 수준에 들어가면 성문종합명언에 anything but nothing but 이걸 가르치는 거 보면요, 완전히 모르면 보약이지. 그렇죠? 알면요 잠이 안 와. 이 거짓 교육을 애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 생각하면요 잠을 못 자. 내가 화병으로 죽을 뻔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화병 때문에 내가 일찍 병이 온 것 같아요. 예. 그 화병 무시 못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재밌은 것 같죠? 학교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나도 학원 꾸려나기 바쁜데 그 영어 교육 팽개치고 학교 선생님들 찾아가면서 문법 가르치 할 때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예. 뭐 좋아서 그런 줄 압니까? 즐거워서 그런 줄 압니까? 그 화병을 제가 달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안 하면 화병이 이게 달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라도 예. 속으로 화병 말고 있으면 죽어요. 그냥 그대로. 그 선생님들 찾아가서 호소도 해야지 화병이 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선생님 앞에 가서 저는 도사 자격증이 있다. 그런 헛소리까지 가면서. 예. 그런 사명감이 없었으면 그런 소리 못하죠, 제가. 예? 자, at는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예입니다. 이거 인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인이. 안이 아닙니까? 안 그렇죠? 너무나 기초적인 이 단어 뜻만 지켜주면 이런 엉터리 문법이 있을 수가 없죠. 영어 선생님들이 단어 뜻을 몰라서 그런 엉터리 문법 가르쳤어요. 왜? 원소 이론, 상황 이론이 무장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몰랐는 거지. 원소 이론, 상황 이론 딱 보여주니까 금방 알잖아요, 선생님들이. 예. 내 선생님들 답변할 때 원소 이론, 상황 이론 이거 보고 나서 답변하라 그랬거든요. 원소는 상황이나 딱 바꾸리면요, 이게 저기 뭐합니다. 그래서, 예 도착했다 할 때 말 뜻이 되면 돼요. 자, arrive at the earth. 지구에 도착하다 말 되죠? 그럼 지구 앞에도 at 쓴다. 지구 좁은 장소입니까? 서울보다 좁은 장소입니까? 예? 좁은 장소가 아니지만 at 써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뒤에 써봐요. arrive in 신라 호텔. arrive in a room. arrive in the room. 방 안에 도착하다 할 때는 at 써야 됩니까? in 써야 됩니까? 방 안에 도착하는 거기 때문에 arrive in을 써야 되죠. 맞죠? 방 안에 도착하는 거니까 너무도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원소는 상황이론을 무시해버리니까 저는 한심한 말도 안 되는 저는 엉터리 학문이 나버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소론이 없어서 저는 족도로 외웠잖아요. 넓은 장소에 도착하다 할 때는 in 쓰고 좁은 장소는 at 쓰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법이 끝이 없어요. 시제일치라 하는 문법이 다 아주 고급 문법이거든요. 시제일치, 직접 화법, 간접. 와, 이 공부한다고 저도 머리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거 공부한다고 청춘 갖다 바치는 거 생각하면 전부 사기. 상황에 따라서 여기 답이 될 수 있고 여기 답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풀어놔버리면 고민할 게 없고요. 답이 저절로 나오면 저절로. 그래서 영문법은 단어의 뜻을 원소적인 의미로만 풀어주면 문법 그 자체가 잘못된 문법 그 자체가 잘못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법이. 상황이란 원소론을 깨닫는 그 자체가 모든 문법을 한순간에 끝내는 거라. 그래서 10분이면 끝난다. 알겠습니까? 원소이론, 상황이론만 지키면 문법은 이미 우리가 타고날 때 다 배워나온 거래요. 다 배워가 나오는데 엉터리 문법을 만들어가지고 연락이 불티나게 가르치는 그런 우리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 안 가도 되는데 토끼가 하늘이 무너진다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만 나를 살리라고 편안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집을 놔두고 편안만 정처 없이 편한 길을 가보세요. 그게 보통 고생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현 세상은 토끼와 거짓말에 속아서 끝없는 편한 길을 우리는 지금 떠나가고 있는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영어 문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계 각층에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우리 잔존업법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원소는 상황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한두 마디 잔소리 해가지고는 여러분 기억을 못 해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용서를 좀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5분 휴식하고. 휴식 끝. 공부 시작. 휴식 끝.
그 어떤 사람이 저승에 갔는데 지옥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뭐 어차피 뭐 지옥에 떨어졌고 이제 뭐 천국 갈 일은 없고. 자, 지옥에 왔는데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선택하래요. 예. 하나는 불 속에서, 뜨거운 불 속에 있는 벌이고, 또 하나는 똥물에 이렇게 몸을 담그고, 코만 이래 얼굴만 내밀고 있는 그런 벌이라. 어느 할래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보다는 똥물에 낚여서, 그 똥물을 들어가 있는 걸 선택했대요. 그래서 선택해서 막 결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똥물하고 판결 나버려서 이제 똥물 해야 돼. 아, 좀 있으니까, 어디선가 마이크 방송에 나오는데, 5분 휴식 끝! 천년 잠수. 5분 휴식 끝, 천년 잠수래. 에? 안 웃어요. 와, 영어 감각 되게 없다. 아니.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더라? 그 믿음이 어설픈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다 같은 목사님 아니거든요. 믿음이 어설픈 목사인데, 목사를 하지만은 진실로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고, 또 목사로서의 지킬 걸 안 지키고, 그렇죠. 거짓말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여러분 3 곱하기 7은 뭡니까? 27이죠.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3 곱하기 7. 목사님이 27이라고 이렇게 그 뭐 설교인지 그 설교는 아니겠죠. 그러면 그 앉았던 신도들이, 교회에 앉았던 신도들이,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야, 믿음이 허술한 목사님이 평소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거짓말도 잘하고, 지금 목사답지가 뭐하지, 평소 생활, 사생활을 보면. 그분이 여러분, 신도 여러분, 여러분, 3 곱하기 7은 27, 이렇게 선언을 해달까? 왜 그랬습니까? 예, 3 곱하기 7이 왜 27이 됩니까? 예. 참, 그 답을 그렇게 쉽게 맞춰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잖아요. 땡! 땡! 그 정답을 하는 정답인 것 같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 문제 낸 사람이 그 정답 해보니까 정답인 것 같죠? 정답 아닌 거예요. 예, 또 다른 정답. 예. 없어요. 참. 목사가 왜 그렇게 3 곱하기 7은 27이라고 말했냐 하면요, 계산을 실수해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계산을 실수한 거예요, 이게. 에? 뭐 자기가 뭐 멋슬픈 목사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신도들에게 뭔가 믿음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계산을 실수한 거예요. 예. 자, 이거는 뭐냐면요, 상황이론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은 상황이론 한다고 해서 무작정 상황이론 이것만 따라가면 안 돼요. 상황이론이 적용 안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상황이론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한테 이런 뭐 개그 같기도 하고 이런 소리를 또 해야 되느냐, 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느냐, 이런 의미도 더더라는 거지. 여러분 앞에 죄 짓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근데 이게 좀 이제 확산되면 오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사느냐, 이런, 그래서 우울증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철학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도사의 경지에 들어가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게 딱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절대 자살 안 해요. 예.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알아요. 삶의 가치를 안다니까요. 예. 그걸 제가 최근에 알은 것이 아니고 19살 때 알았다. 19살 때. 그렇잖아요. 19살 때 도사 자격증 땄다고. 예. 그 이야기 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야 제가 좀 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자, 좀 뭐 때문에 이랬죠. 자, 3 곱하기 27이란 27칸은 이거는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이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답이기도 하고 저게 정답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상황이론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4대 진리를 알아요. 4대 진리. 아시겠습니까? 4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자신있게 논한 사람은 역사상
인류가 몇만의 이 역사상 제가 아는 바로는 저밖에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그 임사원 진리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별난 사람이죠. 그래서 유명한 가르침을 하시는 분, 특히 무슨 스님, 무슨 목사님, 무슨 철학자, 한결같이 하는 말이, 공자님도 내가 진리를 깨우치면 오늘 죽어도 한이 없겠는데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음을 통탄하면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또 도가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진리라고요, 당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감히 인간의 입으로 진리를 말하지 마라. 인간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다 이거지. 진리를 죽도록 연구해봤지만 진리는 없더라 이거지. 진리는 믿을 만한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전할 만한 진리. 예. 수많은 목사님들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인간이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 나약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한히 나약한 존재가 감히 진리를 말하다니, 진리를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하지 마라. 즉, 진리를 말할 수는 있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진리라고 인간의 입으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자기사님이 회의할 때 진리라고 했더니만은, 그 중에 기독교 신자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마라 그래요. 진리를 말. 그런데 여러분, 4대 진리에 들어가면요, 한 번도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못해요. 모르겠어요. 반박하는 사람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상황이론 원소론이 이거 알았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다. 4대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상황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아셔야 된다. 상황이론이 적용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인문과학적인 진리와 자연과학적인 진리만이 상황이론에 적용을 받습니다. 인문과학이라 하는 것은요,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다 하는 이런 거 진리 맞죠?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 맞잖아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거는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닐 때도 있었죠. 한때는 서울이 아닌 한양이었잖아요. 한양, 그렇죠. 또 한때는 개성이었죠. 한때는 경주였죠. 한반도의 수도, 그렇죠. 예. 자, 대한민국 이름 그대로 쓰였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좀 있으면 세종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런 것은 인문과학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진리인데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거짓이 된다. 예. 자, 인문과학적인 진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홍길동 씨 저 사람 참 착합니다. 이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착한 사람 맞잖아요. 홍길동이 그랬으면 야단치겠습니다. 착한 사람 맞아요. 안 옮기겠어요.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나타나면 이미 이거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나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정직하다고 우긴다.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정직한 사람 맞다고. 즉, 한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정직하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마다 생각이 판단이 다르잖아. 맞죠? 예.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제대로 공부한 사람 들어보면요, 타인의 주장을 인정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인문과학적인 진리는 전부 상황에 따라서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알겠습니까?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 아셔야 돼요. 8월은 덥다 하면 자연과학적인 진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8월 덥잖아요.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진리 맞아요. 8월은 덥다. 그 말은 진리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일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왜? 8월이 더울 때는 덥지만요, 저 뉴질랜드 호주 가보세요. 남반구 가면 8월이 한겨울이죠. 그렇죠? 양쪽 다 맞는 말이라 둘 다 진리예요. 좀 전에 그랬죠. 목사님, 아까 뭐 때문에 그랬죠? 아까 뭐 때문에 물었다가 네? 목사님 37년 27. 그렇죠. 예. 그러셨잖아요. 저분 정답이에요. 우리 신도들을
뭐랄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까 그 정답, 저분 입장에서는 정답 맞아요. 예. 정답이 아니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아닌 거 아니거든요. 예. 아니지, 요거는 좀 다르다 그랬죠. 자, 자, 이런 거는 우스갯소리로 정답되는데, 그죠? 이거는 상황이론이 아니고, 요거는 무조건 3 곱하기 7은 21이 정답이지, 그렇죠? 다른 이유 없어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3 곱하기 7은 뭐다? 이거 안 통합니다, 이거는. 에디슨이 머리 좋아가지고 에디슨이 1 더하기 1은 1이다. 왜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해야 되느냐? 자, 한 개에다가 한 개를 합쳐버리면 합치니까 1이 아니냐 이거지. 따로 두면 2가 되는데 합치니까. 그 주장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들끼리 약속입니다. 1 더하기 1은 2로 하는 거 이거요. 예. 이거는 거는 우기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에디슨이 그렇게 우기 본 거는 재미삼아 그래 했지만은, 예. 3 곱하기 7은 21이 이걸 바로 뭐냐면요, 수학적인 진리라고 하는 수학적인 진리. 아시겠습니까? 수학적인 진리는 상황이론에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수학적인 진리는, 자연과학적인 진리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파라는 덥다. 어떤 과학도 들이대 보세요. 상대성이로 아인슈타인이 했는 거요. 빛은 직진한다. 자연과학적인 진리 맞죠? 빛은 직진하는 거 맞잖아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직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직진 안 하고 구부러지는 거예요. 빛도 굴절한다 이 말입니다. 자연과학적인 진리는, 그래서 과학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는 멍청이는 없잖아요. 학자들 중에. 그렇죠. 과학은 과학일 뿐이지 과학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는 멍청이는 없어요.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진리, 인문과학 진리는 상황이론에 알아줘야 된다. 상황이론에 따라서 진리, 옳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이기도 하고. 알겠죠? 요런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만 할 줄 요것만 알았더라면,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나는 평생 거짓말하고 살았다. 남녀 무리들을 모아놓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사기 행각했다. 그 저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지옥을 면할 방법이 없다. 지옥을 면할 구원 방법을 받을 길이 없노라 하고 딸 앞에도 호소하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그분 한평생 호황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도록 밤낮 공부하고, 예? 그런 분인데, 예? 테레사 수녀도 그렇고. 아시겠습니까? 성철 스님 한 분만이 그런 게 아니고 유명한 스님들마다 말 들어보면요, 자기의 어느 행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 말을 메모하지 마라. 메모해놓고 돌아서서 보면 거짓말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자, 이야기 나온 거면 법정 스님도 내 책을 없애라 그러는 것은,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참교육이기도 하고 영어 문법처럼 거짓교육, 그냥 한마디로 거짓교육이에요. 거짓교육. 알겠습니까? 학생들 앞에 통신수단, 교통수단 앞에는 들을 쓰지 마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영어 망치는 교육이에요. 인생 망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이 그 말을 듣고 법정스님 무소유. 나도 무소유를 실천해야지. 얼마나 어리석은 가르침이요,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게 상황이론 원소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다 쏘가요. 무소유 책을 읽어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감동돼가지고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얼마 안 가면 후회해요. 그래서 법정 스님한테 전화 찾아와가지고 스님한테 난 쏘갔어요. 스님 무소유 책 읽고 나는 인생 쪽박 찼어요. 그런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행히, 법정 스님은 그렇게, 법정 스님의 말을 실천 안 한 사람은 다행히 그런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실천한 사람은 전부 쏘았다고 말해요. 전부 다. 물론 쏘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맞지? 영문법, 거짓 영문법 배우고 쏘았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쏘았다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쏘은 거라 이 말입니다. 무소유로 하는 것은 이거는요, 인문과학적인 진리로서 상황에 따라서 무소유를 실천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소유물의 대상이 금전이냐, 그렇죠? 돈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무슨 가치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벌이하고 저거는 소유를 해야 되고, 상황적으로 취사 선택 이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원소이론, 상황이론, 취사 선택 이론이고 나옵니다.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상황도 무시하고 원소 이론도 무시해버리고 무소유를 실천하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르침이냐. 그러나 법정 스님이 자기가 가르친 것이 잘못이라 하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항의가 오거든 자기한테. 스님 책대로 하다가 내 쪽박 찼어요. 에? 그런 말을 워낙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 책을 없애라. 그 성진 스님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상황이로만 알았다면 원소이론, 저 무소유에 대한 원소적인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무소유가 뭔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무소유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무소유가 맞고 이럴 때는 무소유를 주장하면 안 되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소유를 실천하라고 오늘 집에 가면 가르칠 자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네 앞으로 집도 하지 말고, 네 앞으로 마누라도 가족도 배우자도 필요 없고, 네 앞으로 소유를 하지 마라 했을 때 그 애가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을.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소유라는 게. 그런 항변을 많이 들으니까 법정 스님이 내가 무소유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불편한 것을 없애라 이런 뜻이지요.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가지지 마라 하는 것은 강아지도 알잖아요. 맞죠? 안 가르쳐도. 맞잖아요. 불필요한 것은 가지지 마라 하는 거 이거는 초등학생도 안 가르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법정 스님이 가르친 거는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마라 이걸 가르쳤다는 말이 그걸 책으로 팔아먹었다는 말입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법정 스님이 유명해졌다는 말입니까? 그냥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법정 스님도 헛공부한 사람이에요. 왜? 상황이론과 원소이론을 몰라서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무소유를 선택할 때가 있고 그걸 선택하면 안 될 때가 있고 이런 것이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절 스님이 가르친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성절 스님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아마 자기가 후회하는 말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군소리 하지 마라. 즉 헛소리 하지 마라. 이게 자기 가르침이에요.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지 그건 무슨 딴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군소리 썩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더는 애떠는 애떠고 이는 인이지 어라이브 애떠는 좁은데 도착하고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군소리 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깨우친 게 그거예요. 그러나 원소리는 상황이로는 못 깨우치고 돌아가십니다. 저하고 인연이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스님들마다 원소는 상황이로는 몰라서 그리고 성절 스님이 그런 유언을 남길 때는 자기만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불교 전체가 그렇다는 걸 꼭 그 말을 남기고 싶었는 겁니다. 불교 신자들 여러분, 부처님은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요. 부처는 도둑놈의 우두머리 큰 도적이란 거죠. 그 밑에 제자들은 작은 도적이다. 달마는 작은 도적이요. 전부 지옥에 가 있다. 부처님도 지옥에 가 있고 달마도 지옥에 가 있다고 그분 입으로 말하고 갔어요. 그 뉴스에도 나오고 다 유튜브에 나오면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처님은 제자들은 전부 거짓말장이다 이 말이죠. 그 거짓말이 단순한 거짓말 아니고 지옥에 가야 할 정도의 거짓말이라. 그래서 영어 문법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범죄적인 수준이다. 범죄적인 수준. 그런 영문법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범죄적인 행위라 이 말이지. 지옥에 간다. 성절 스님이 했는 말이나 똑같대요. 영문법의 최고 권위자, 즉 불교의 가르친 최고의 권위자가 부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10만만 했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리고 테레사 수녀의 했는 말 이거는 이제 성향이 있습니다. 불교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소이론 상황이론, 즉 4대 진리가 없는 세상에는 온갖 거짓말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통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진리 말해보세요. 전부 물은 위로에 쌀을 흐른다. 그래서 파라는 덥다. 이런 거 진리라고 전부 이렇게 주장하더라는 거죠.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거죠. 알고 보면 거짓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만 진리다. 그래서 상황적인 진리다. 그러나 이런 것은 상황적인 진리고 상황이론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수학적인 진리다. 이걸 아시면 돼요. 수학적 진리. 인문과학, 자연과학 진리는 상황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일 때도 있고 참일 때도 있고, 그러나 수학적인 진리는 이거는 상황이론에 관계없이 무조건 진리다. 아까 3 곱하기 7은 21이라면 그냥
21인 거예요, 그거는. 뭐 상황적으로 뭐 답이 바뀌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진리는 모르잖아. 수학적인 진리가 불변의 진리요. 상황이 아닌, 이런 걸 수학적인 진리가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이걸 알면 수학의 가치를 알고 생활 속에 수학을 따르면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 지도자들, 수학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부 수학적인 이론에 딱 나쁘는 거 있죠. 예. 그런 정치는 결국은 백성들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마지막 시간 맞죠? 예. 자,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 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문과학 진리, 자연과학 진리, 2대 진리죠. 그 다음에 수학적인 진리, 이것이 3대 진리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4대 진리가, 네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책으로 받으신 거 영차원 진리입니다. 예. 그래,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는 수학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맞죠? 수학 가르치고 있잖아요. 인문과학, 자연과학. 그 3대 진리는 지금까지 존재해 왔어요, 지금까지. 예. 뭐 자본론이다, 이것도 인문과학 진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무슨 이론, 이거는요, 전부 뭐냐면 인문과학 진리입니다. 예, 인문과학 진리. 그래서 그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되고 참말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은 무조건 참 진리입니다. 거짓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평각과 같다 이런 거 있죠. 180도다. 이거는요, 지구에서도 맞죠. 우주에 가도 이거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고, 과거에나 미래나 영원히 이 진리는 변치 않는다. 이게 수학적인 진리거든요. 그 수학적인 진리, 이게 무슨가? 수학적인 진리를 이용해서 컴퓨터도 개발하고 인공위성도 띄우고 하는 거거든요. 터널도 뚫고 맞잖아요. 터널 뚫는 게 보통 기술인지 압니까? 수학입니다, 수학. 예, 뚫는 기계도 물론 하나의 그 수학적으로 터널을 딱 뚫어버려요. 저쪽에 양쪽에 딱 마주치게, 그렇죠. 터널 속에 다 보면 방향이 어떻게 해? 그래서 태백산이 있고 양쪽에 굴을 뚫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도 뚫어가고 여기서 뚫어 들어가는데 딱 만나잖아, 맞죠? 이거요, 수학적인 진리 없으면 이런 게 해결 못하죠. 그 수학적인 진리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수학을 엄청 가르치고 과외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세 가지 진리만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도 정치인들이 외치는 거 평등을 보장하라. 예?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불평등하냐? 똑같은 대학을 나고 똑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누구는 임금이 연봉이 1억이고 나는 5천이고, 예?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구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이 갈등이 지금 엄청난 거죠. 그래서 계급투쟁이라는 말도 나오고 온갖 철학들이 다 나와가지고 죽여라 살리라 생난리 아닙니까? 생족이지 지금. 이런 거는 수학적인 진리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수학적인 진리로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도 나오고 온갖 제사백과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해결 안 됩니다. 시원한 대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바로 영차원 진리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영차원 진리. 이걸 제가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 영차원 진리를 발견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영차원 진리 중에 상황이론, 원소이론, 이론이라는 말 나오죠. 이 현에 빠진 이론 아닙니까? 근데 이 이론이 지금 우리 5,000년 역사 동안에 뭐 자본론, 뭐 잉여 가치론, 뭐 카오스 이론, 상대성 이론 다 찾아봐야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이론이. 지 혼자 단독으로 기존 이론을 빼고 제가 새로운 이론을 21가지를 발견했다. 21가지 이론을. 그 중에 21가지 중에 상황이론, 원소이론, 취사선택이론 이겁니다. 예. 나머지 21가지, 19가지죠. 18가지가. 이거는 지금 이야기 다 할 시간이 없고. 자. 하지만 잊어버렸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선 원소이론, 상황이론만 보겠는데, 좀 전에 스님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종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하느님을 부정하고 부처님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은 이래가지고 안 된다. 평등을 보장하라. 하느님은 없다. 하느님 있다면 세상에 이래 될 리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느님은 있다면 아주 있다면 아주 악마보다 못한 존재다. 막 이렇게 하느님을 비방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은 믿을 가치가 없다. 왜? 하느님이 있다면 어떻게 말이야? 어떤 놈은 공장 하나 지어놓고 배가 터져나도록 잘 먹고 잘 살고, 에? 그 어린 애들이 노동한다고 먹고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평등할 수 있느냐 말이지. 하느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하느님은 없어. 차라리 내가 하느님이야. 그래서 하느님은 배격해버리고 우리 인간의 삶은 우리 인간이 책임져야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해가지고 인간이 평등하려면 하느님 그런 존재 믿으면 안 된다. 필요 없어. 하느님은 우리가 평등하려면 역사는 계급 투쟁이고 계급을 없애면 평등한 세상이 온다. 이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맞다. 그걸 왜 진작 생각 못 했느냐. 계급만 없애면 평등 오는 걸 갖다가 왜 그걸 사람들이 몰랐느냐. 칼 마르크스는 거룩한 위대한 발견을 했다. 맞죠? 그래서 칼 마르크스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맞다. 계급을 없애면 평등 세상에 오는 걸 왜 그걸 진작 몰랐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평등 세상. 그래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이요. 상황이론 원수론이 없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가 이런 거대한 실수를 한다는 거. 예. 영문법보다도 더 이거 큰 실수죠. 예. 자, 보세요. 칼 마르크스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지금 이 100년 역사 동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단지 공산주의 혁명에는 반기 드는 사람이 많아요. 왜? 공산주의 혁명은 왠지 싫다 이거지. 특히 가진 사람들 맞죠? 예. 그리고 계급 투쟁, 계급을 없애야 된다 하나 그 말은 논리적으로 반박은 뭐겠지만 왠지 그거는 마음에 안 든다. 왜? 자기가 계급이 높기 때문에. 예? 계급을 없애자 하면 군대에서 계급을 없애자 하면 장군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예? 군대에 장군도 있고 장교도 있고 쫄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급을 없애자 하면 쫄병들은 좋아하겠죠. 자, 그것도 군대 계급뿐만 아니고 이 사회적으로 뭐 아래 위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계급을 없애면 평등 세상이 온다고 생각했지만요. 이게 계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소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계급에 대해서 원소적인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오는데 관사터에 대해서 원소적인 에떠와 인에 대해서 단어에 원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미 아는 걸 가지고 무시해버렸어요. 몰라서가 아니고 무시해버렸다. 원소적인 무시해서 그래요. 계급의 의미, 노동과 자본의 원소적인 의미를 무시해버리니까 그런 거대한 실수가 나버린 거예요. 통신수단 앞에는 덜을 못 쓴다. 이 말처럼 자본을 없애면 천국 지상 나오러 온다. 통신수단 앞에는 덜을 못 쓴다. 요 말하고 자본이 없어지면 지상 나오러 온다. 즉 계급이 없어지면 평등 세상에 온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라. 이해됩니까? 참 사람들은요 어리석으면서도 똑똑하잖아요. 단어의 뜻만 바로 지키면 그런 문법이 필요 없다는 걸 당장 알 수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 무엇인지만 바로 알고 노동이 무엇인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그러면 자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나가는데 자본이라 하는 것은 생산의 수단인데 원시시대부터 자본이 있었습니다. 나는 건강한 나라를 자본으로 삼아. 미천이 자본이냐, 그죠? 건강한 나라를 미천으로 삼아. 또는 어떤 유명한 기업가는 그랬어요. 가난이 최대의 자본이라 그래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이다. 그래서 건강도 자본이고 지식도 자본이고 그렇죠. 모든 게 자본이에요. 원시시대에는 요즘은 뭐 공장이라든지 토지 뭐 엄청난 돈 이걸 자본이라 생각하는데 원래 원시시대부터 이 인류에게는 자본이 존재했습니다. 그 옛날 원시시대에는 돌도끼, 돌칼, 그렇죠. 삽, 호미 이 다 자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건강도 자본이고 요즘은 포크레인 같은 이런 중장비가 자본이죠. 중장비가 없던 시대는 삽, 호미가 자본입니다. 맞죠? 삽, 호미조차도 없던 석기 시대는 돌칼, 돌도끼가 자본이에요. 그 자본이 사라지는 순간에 인류는 그날로 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본이 사라지면 인류가 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말 아닙니까? 자본이 뭔지 조금만 생각해보란 말이죠. 그리고 노동이 무엇인지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뭐라고 노동자라 하느냐 하면요. 육체 노동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야. 정신노동도 엄청난 노동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정신노동 하나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 노동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동시에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하면서 삽을 들고 손에 이 물집이 터지고 전문이 다른 사람은 노동자고, 그렇죠? 안경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다 죽였잖아. 안경 사람. 목사, 교수들, 칼 마르크스가 얼마나 무식하냐. 노동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무식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우리가 또 무식했어요. 거짓말에 속아, 토끼의 거짓말에 속아난 그 모든 세상 동물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금방 드러나는데, 뭐로? 원소 이론 상황인으로 보면 참과 거짓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급이 사라지면 평등 세상이 온다고요. 이거는 무슨 소리와 같았냐면요, 남자가 사라지면 여자의 천국이 온다. 알겠습니까? 어른이 사라지면 아이들의 천국이 온다. 이 말과 똑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계급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가면 뭐가 계급입니까? 장군, 장교, 1등병, 2등병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과, 그렇죠? 뭐 교무 주민 선생과 수학 선생, 영어 선생, 이것도 다 계급이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맞아요. 계급 맞잖아요. 집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 자식, 형, 동생, 그렇죠? 이거 다 계급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계급이 뭔지 조금만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계급이 다른 말로 하면. 계급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학교에 가면, 그렇죠. 교장 선생, 학생과 선생. 계급이 사라지면 평등이 온다고요. 교장 선생님이 사라져주고 학교 선생님이 사라져주면 우리 학생들에게 평등이 오겠습니까? 예? 학생들에게 평등이 오겠느냐 이 말이죠. 하느님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다른 말 하면 영차원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영차원 진리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4대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모두가. 영차원 진리에 들어가 보십시오. 동용동소 불가이론, 불평등 불가이론, 상대성 이론 나오는데 이 영차원 진리가 평등에 대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한 방에 해결해 버려. 무엇이 평등이다. 무엇이 불평등이다. 거기에 이미 답이 있는데 평등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뭐 계급 없애야 된다, 뭐 자본은 없애야 된다. 칼마르크스가 미쳐서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주장을 박수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미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칼마르크스가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영어 문법을 고쳐 썼듯이 내 자본론 책을 좀 고쳐 써주시오. 알겠습니까? 예. 꿈에서는 세종대왕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칼마르크스도 그렇게 만났어요. 칼마르크스가 짧은 인생 살다가 보니까 압박 생각도 많고 자본과 노동에 대해서 계급 투쟁에 대해서 열심히 쓰다 보니까 영어 문법 책 잘못 썼듯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죽고 나서 지옥에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죽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인생 이 세상에서 실수했단 말입니다. 그게 저승에 가면 잠이 오겠습니까? 만약 저승 있고 희생은 연결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 꿈에 나타나가지고 제발 자기 책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도 법정사님은 내 이거 무소유 책이 없애달라 스스로 없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도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자본론 책 없애달라 그 말도 못 남기고 죽어버리잖아요. 그 꿈에 저한테 그 책 좀 없애달라는 거지. 고쳐 써달라. 제가 개정 영어 문법을 고쳤듯이 고쳐 써달라 이 말이지.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자연정렬요법을 공부하면서 원소이론 상황이론을 이거 무시해버리면요. 똑같은 결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랬죠. 왜 우리가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거 좀 진도 한참 나가고 계획은 했는데 영 계획대로 안 되네. 제가 말을 요약할 줄 몰라서 그런지 요것도 말씀드리죠. 손을 따뜻하게 하는 혈자리 요거 하나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왼손은 좀 덜 차가운데 오른손이 되게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악수하기가 미안해요. 예, 악수하는 사람마다 손이 찹니다. 예, 되게 죄송하지. 부끄럽고. 예. 그래서 손발이 차가울 때는 어디를 사야 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엄청 받았거든요.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 있을 겁니다. 손발이 차가운 이유는 손에 어혈이 많아서 그렇다. 이거 정답 맞습니까? 손에 어혈이 많아서 그렇다. 자, 손에 어혈이 많아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정답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되고, 그게 항상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걸 정답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지는 누가 입느냐? 바지는 남자가 입는다 하면 이게 정답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입기 때문에. 이게 정답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오늘 맞는 건 맞아. 남자 입으니까 그렇죠. 그건 정답은 아니다.
자, 그러면 손이 차갑다. 손이 차가운 거는 왜 그렇습니까? 손에 어혈이 많기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간경화를 치료하려면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 너무 정답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예, 그 정답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런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에 어혈이 많아서 그렇다 하면 정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시라니까. 책에는 그랬어요. 발에 무좀이 있는데 무좀이 치료되려면 이 말이나 손이 차가운데 이 따뜻한 이 수족 냉증을 치료하려면 같은 말 아닙니까? 발에 무좀, 손발 이거는 같은 말, 인체 그 자리니까. 그렇죠? 원리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무좀을 치료하려면 발에 어혈이 많기 때문이다. 정답이 될 수는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상황적으로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상황이론을 이때 적용해야 돼요. 손에 어혈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상황적으로만 정답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도 될 수 있다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항상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깬도로 맞히는 것도 아니지. 그래 버리면. 그래서 원소리는 상황이론을 자꾸 제가 강조하는데, 우리 자연시험업에서 가장 기초 학문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천천히 다져 나가줘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했는 것 같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 원소연에 따라서 공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손이 차가운 이유도 하나의 병인데, 손이 차가운 이유는 얼른 말하자면 손에 어혈이 많았다 해도 틀린 말이라고는 못해요. 그래, 그 말도 맞다 이거지.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지내하는 사람은 그래 말했다 하면 뭐 그래 봐주겠지만은, 자녀를 자격사다, 리폼 대학에 수료증을 받으신 분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몰라, 다급해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거는 그냥 봐주겠지, 상대에 따라서. 그러나 정확하게 말을 했을 때는 그러면 안 되고, 손에 했다, 피가 안 돌아서 그렇다, 이게 더 정답이죠. 안 그렇습니까? 피가 안 이거요, 얼른 보면 차이가 없는 말 같지만, 이거 어혈이 있으니까 피가 안 도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런데 피가 안 돌아서 그렇다, 요만 가지고 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좀 더 가까이 접근하면 손에 맑은 피가 안 돌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라고 얼마 전에 내가 전에는 이 자리에서 했나 지난 시간에 맑은 피가 안 돌아서 그렇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손에 피가 돈다고 해서 무조건 따뜻하냐? 이것도 상황이론이 또 적용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상황인데, 손에 피가 안 도는 이유를 간단하게 대답해버리면 상황이론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무시해버리고 제 자신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결국 상황에 따라 답을 찾아야 되는데, 손만 차가우냐 몸통도 차가우냐, 이것도 또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몸 전체 뼈도 차갑고 가슴도 차갑고 머리도 차갑고 다 차갑다면 이거는 뭐라 해야 됩니까? 손에 어혈이 있어 그렇다, 손에 피가 안 돌아서 그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을 보라 이거죠. 그 몸 전체가 차갑다면 이 사람 이미 죽음 임박한 사람 맞죠? 예. 그 이 사람은 죽음 임박했기 때문에 몸 전체가 차갑기 때문에 손도 차가울 수밖에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맞죠? 그렇게 말했는데 말이에요. 그럴 때, 손에 어혈 때문에 어혈만 빼면 낫는데 하면 거짓말 맞죠? 맞습니까? 손에 어혈 때문에 그렇다, 어혈 빼면 낫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가 안 돌아서 그렇다, 피만 돌면 수동 냉증이 사라진다? 아니죠. 몸도 차가운데 그렇죠. 어차피 몸에는 싸늘하게 식은 피, 그렇죠. 겨우 목숨만 붙어 식은 피가 돌기 때문에 손에도 차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답이 손에 사혈한다고 해결됩니까? 손에 피가 돌게 한다고 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는 손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복잡하다 그래 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몸도 따뜻하고 어깨까지 따뜻해, 어깨까지. 그렇죠? 나는 발이 따뜻해. 저는 발은 막 겨울에도 양말 집에 가면 양말부터 벗어야 돼. 예. 내가 온도까지는 측정 안 해봤지만은, 근데 손은 겨울만 되면 시려가 밖에 내지를 못해. 예. 발은 밖에 내놔야 돼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상황을 분석해봐라 이 말이죠. 발은 따뜻한데 손이 찹다. 또 왼손은 비교적 따뜻한데 오른손만 유독 차다.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봐야지 답이 나온다. 맑은 피가 무엇이고 어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오장육부가 무슨 기능한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알아줄 때 답이 나온다. 숫자 0에서 9까지 중에서 8개는 암기하고 2개를 몰라버리면 수학 공부가 안 된다. 아까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왼손은 따뜻한데 여기 비교적 차다. 그리고 어깨까지는 따뜻하다. 여기는 냉정 모르거든요. 아, 어깨가 시려드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깨까지는 피가 온다. 그리고 몸이 따뜻한 거 보니까 뭐 피는 그렇죠. 몸은 따뜻한데 손이 차니까 손에만 문제있대.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다. 손에 어혈이 많기 때문이다. 아니면 손고 위에, 그렇죠. 손 위에 어깨까지의 어혈이 많아서 그렇다.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손등이 막 가렵고 해가지고 어혈을 좀 많이 뺐어요. 아, 됐다. 어혈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손이 따뜻해지겠지 했는데 안 해더라 이 말이야. 그대로 손이 그대로 힘을 주면 똑같아 싫어요. 예. 이론적으로 그대로 다 맞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아니 뭐 손이 그야 뭐 악수할 때만 좀 그렇지 뭐 평소에 큰 불편이 없다 이 말이야. 악수할 때만 좀 죄송하지. 그러나 겨울에요 사무실에서 뭐 쓰려고 손이 시려고 자꾸 나오려고 손이 떼어줘야 돼. 그래 불편하다는 것도.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이 자리가 막 가려 여기 팔에 어혈이 많다는 거 알거든. 그러나 여기 사일 안에는 좀 부패를 한 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후순위로 밀려버리는데 도저히 가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여기를 사일했거든요. 사일하니까 어혈이 많아 이 자리가. 근데 어혈 많이도 안 빼서 조금 뺐는데 부항을 떼고 나니까 손에서 뭔가 쩌리하게 막 피가 흐르는 느낌이 와요. 아 됐다 이거 하고 본다. 그래 하고 나서 여기도 또 어젯밤에 내가 좀 느낌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변손하고 똑같은 수준이 돼버렸어. 손이 부드러워요. 냉기가 훨씬 덜해요. 근데 여기에 팔에 제대로 어혈만 빼면 정상인처럼 따뜻해질 것이고 이 팔에도 어혈이 많거든요. 양쪽도 팔에 사일하면 손이 따뜻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발도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답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화로 손이 차가운데 어디 사야 됩니까 하면 한마디로 답이 나오겠어요? 아 그거는 상황이론에 따라 풀어야 됩니까 하면 실망하고 두 번 다시 전화 안 할게요. 끊어버린다니까. 상대방이 듣기에는 상황이론 뻔한 상황이론 귀가지고만 전화 한마디로 시원하게 답을 알려주면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상황이론에 따라 풀으라고 하니까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대요. 전화로 질문 두 번 다시 안 하겠대. 그런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내 전화 안 합니다 하고 끊더라니까 전화를. 저는 정직하게 상황이론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 상황에 따라서 어디를 할 것인가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이게 결정되는 것이지 손이 차라올 때는 어디로 사회를 하는 게 그게 상황을 안 보고 어떻게 답을 말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론, 원소론 이거를 무시하고 나오는 학문은 전부 그게 거짓으로 나와버려요. 100% 거짓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바지는 누가 입느냐? 남자가 입는다. 이것도 정답은 될 수 있죠. 그거는 남자가 입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문법처럼 스님들의 그런 무소유라든지 여러분 그래서요. 불교에서 가르친 대표적인 게 살생하지 마라. 또 그 나가서는 방생기도하라 그러죠. 방생기도하라는 그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생기도 실천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압니까? 방생기도를 하니까 생선장사들이 생선이 잘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살아있는 생선이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횟감이 횟감. 생선이 잘 팔리니까 뭐 고기를 더 잡아요. 그렇죠? 횟집에만 가다 줄 게 아니고 그 절 앞에 행사 정문에 그 방생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팔 생선을 더 잡아와요. 그렇죠? 방생기도하는 만큼 생선은 더 잡혀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막 그 또 뭡니까? 배서 우리 저 합천 저수지 그 댐 있죠? 댐에 외래 어종 있죠? 배서 이게 말이죠. 어떻게 잘못해갖고 외래 어종이 가지고 국산 어종 다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호수에 배서 다 잡아냅니다. 보셨습니까? 텔레비에. 일부러 전문가를 투입해가지고 배서만 다 잡아내요. 그분에 배서만 골라 잡아내고 일반 우리 국산 어종은 다 놔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배서를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배서 낚시로 잡았는지 배서가 또 방생기도 또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 믿는 사람들 방생기도를 하겠다는 사람 배서 그걸 또 사요. 배서가 또 비교적 가격도 싸고 배서를 사다가 또 호수에 또 풀어줘요. 예? 정부에서 예산 들여갖고 배서 잡아내는데 방생기도 하는 사람은 그걸 다시 잡아가지고 그것도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렇죠? 그 배서가 자기는 덕분에 살아났죠. 방생기도 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 배서가 많은지 압니까? 다시 들어가면 수많은 고기를 또 잡아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참새를 잡아 없애버리면 백성들이 100만 명이 굶어 죽음을 면한다 해가지고 잡았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6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거기로. 참새도 죽이고 인민들도 6천만 명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차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소련에서 참새를 뭐 30마리, 10만 마리를 수입해왔죠. 그 수입하는 돈이 적겠습니까? 긴급 수입해온 거죠. 그러면 소련에서는 10만 마리 참새를 잡아야 되겠죠. 잡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그 잡아서 또 중국에 풀어줘. 이게 인간들의 리스크이라. 예. 그 원소이론은 몰라서 그래요. 참새에 대한 원소적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참새도 원소적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그 함부로 그 잡을 것이 아니라 하는 거는 눈치채야죠.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내가 참.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말씀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계급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거대한 시도를 했고, 스님들도 그렇고. 자, 그럼 우리는 자연적인 법은 의열이 무엇인지, 혈자리가 무엇인지, 맑은 피 뜻이 무엇인지, 그렇죠. 이런 것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무시하지 말고, 천천히 자다가 맑은 피가 뭘 뜻합니까? 하면요. 답이 딱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맑은 피가 뭘 뜻합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 지난 시간에 해봤잖아요. 예. 그리고 간경화 혈자리를 말해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간경화의 혈자리를 풀어야 되는데 상황 이론 이것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간경화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원소이론 아닙니까? 간경화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간에 의혈이 많다. 어쨌든 간에 맑은 피가 돌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맑은 피가 돌지 않는 이유는 1차적으로 간 속에는 의혈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엔 간이 작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여기를 사이를 먼저 할 것인가, 여기를 먼저 할 것인가, 아래를 먼저 할 것인가, 앞쪽을 할 것인가, 뒤를 먼저 할 것인가, 가운데를 먼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나오게 되시죠. 그리고 막상 부항을 붙이려고 보니까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겠죠? 간에 사이를 해야 되겠다고 요까지는 판단했는데 막상 부항을 어느 자리에 붙일 것인가 요걸 딱 하려고 보니까 망설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딱 하는 겁니다. 예, 간 아래쪽 위쪽 좌우 어디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까? 저한테 그걸 묻는다니까요. 예, 제가 그걸 대답하겠습니까? 어디를 먼저 하라고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까? 제가 예, 못하죠. 못한다고 엉망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판단해봐야 되겠죠. 느낌이 어디가 안 좋으냐? 간 기능이 나쁘면 어디가 안 좋다 느낌이 사실은 없거든요. 간은 이게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든지 뭔가 짐작을 해봐야 돼요. 짐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만져본다든지, 만져보면 간은 감각이 없어도 간 주변 피부는 감각이 있거든요. 간에 이 자리가 의혈이 많으면요, 간곳 주변에는 피부에도 의혈이 많습니다. 맞죠? 그런 거 짐작하면, 그러면 여기에 건드려 보고 뭔가 느낌상으로 이상이 있다 싶으면 간하고 연결될 거 아닙니까? 의혈이. 예, 그렇게 스스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라 이 말이지. 자, 여기도 의혈이 많겠고 여기 그럼 여러 곳이 다 그러면 아무데나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해도 되고 그러면 가운데부터 해보면 되겠지. 그런데 모든 게 정답이 적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해보고 또 판단하면 되는 거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의혈이 나온다 하면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 예상했던 대로 의혈이 안 나오네 싶으면요 그때는 또 딴 데 옮겨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 하나 풀어나가줘야 되는 거죠. 결론은 이 간에서 이쪽을 뽑든 이쪽을 뽑든 어느 쪽이라도 어느 한쪽에서라도 진한 의혈만 제대로 뽑아내버리면 그렇죠. 간 전체 중에서 요 자리라도 의혈이 쏙 빠져갖고 피가 잘 돌고 제 기능을 해버리면 간 기능은 좋아지는 거 맞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도 뽑고 나면 여기도 뽑고 이렇게 서서히 종합적으로 뽑아나면 되는데 왜 늑막을 사이를 먼저 해야 된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 했냐, 늑막을. 이분이 전문가인데 많은 환자도 치료했고 존경받고 벌써 유명세가 떴는 거죠. 떴죠. 예. 한의사도 찾아오는 거 보면,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거 보면. 그래서 이분이 왜 늑막을 사이를, 늑막이 간을 누른데 눌러서 그렇대요. 누르기 때문에 늑막을 이걸 먼저 말이 안 되잖아요, 얼핏 봐도. 자, 그러면 늑막이 간에 위에 있으니까 늑막이 간을 누른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기초 공부를 수고해서, 기초 학문을 수고해서 그래요. 뭐 이런까지 우리가 다 따질 필요는 없는데. 늑막이 간을 누른다는 말은요,
얼핏 보면 맞는 말 맞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밑에, 그렇지만 인체의 구조를 보면요. 이 머리가 내 몸 전체를 누르는 거 맞고, 내 발목대를 누르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나 머리 이 자체가 내 간을 누르진 않습니다. 머리는 머리고 간은 간입니다. 머리는 지설자리에 있고 간은 지설자리에 있는 거 맞죠?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간을 누른다 하면 안 돼요. 넉막이 간 위에 있다고 해서 간을 누른다 하면 안 돼요. 조금은 누르는 거 맞겠죠, 조금은. 그래, 그것 때문에 간 경화가 온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기초 상식도 생각 안 해보고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원수는 상황이 있는 거 신중히 안 따져보고 기초 공부를 안 하고 감각으로만 가지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학문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그랬어요. 원수 이론 상황에 따라서 기초를 확실히 알고 이렇게 풀어나와줘야 되는데 자격증 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공부를 안 해요. 내가 다 알아요.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를 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자격증 따는 그 순간부터는 자녀를 보면 나는 알게 다 한다 하고요.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자기 다 까먹었어요. 그러놓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합니다. 맞죠? 단어의 뜻을 무시해놔놓고 문법을 연구하듯이 두꺼운 책까지 내고 관사에 연복하고 인하대학교 교수가 서강대학 교수가 그런 엉터리 학문을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그런 책을 내놓고 서점에 내놓고 판단하듯이 우리 자연스럽고 자기사님들도 똑같은 길을 대부분이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런 분도 있다고 보이지만 그분도 엄격히 따지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잔여법이 절대 앞으로 빛을 발할 수 없고 빛을 발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류를 백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걸 못한다 이 말이죠. 영어 문법이 엉터리 교육하니까 영어 망쳐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오늘 교수님 제가 양해를 좀 이게 말이죠. 잔여법이 이게 급성장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리석어 가지고 15년 동안 자기사님들이 원수이론 상황이론을 뭐 그렇게 그런 상황이론 나는 나름대로 강조했지만 그렇게 이걸 무시할 줄은 몰랐어요. 예. 제가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이게 좀 내가 상황이론 이것만 말하고 원수이론을 말 안 해서 그렇구나. 좀 더 목성을 높이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이게 또 헛고생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15년 동안 그걸 잘못했고 이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고 이제는 정말 진정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많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배출되고 나면 그때는 뭐냐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할 겁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고 광고했다가는 개망신 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 광고 믿고 찾아오잖아요. 연수원장 찾아가고 자기사 찾아가잖아요. 저도 찾아오잖아요. 저는 오면 사회를 보여줍니다. 왜? 다른 일이 많아가지고. 저는 영어 사업도 지금 그래서 저는 사회를 안 하고 또 제가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연수원 찾아갔어요. 결국은 연수원장님이나 자격사님들이 자연종을요법의 간판이거든, 얼굴이거든. 연수원장님과 자격사님들이 실력이 없으면요, 천만 만번 광고해봐야 그거는 물거품으로 끝나는 겁니다. 회원님으로 전화 오거든요. 연수원장님 찾아갔더니만은 그분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말이지, 당신은 자격사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자격사는 아니지만은 책을 사가지고 몇 줄은 읽어봤대, 몇 줄은. 그렇잖아요. 아니, 자격증은 취득 못했지만은 자녀부 책 몇 줄은 읽어봤는데, 그 읽어본 거는 기억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연수원장님 믿고 저분한테 찾아가면 내 병을 시원하게 고쳐줄 것이라고 찾아가서 상담할 때 벌써 실망해버린대요. 책대로 말을 안 하는데, 책대로. 예? 책에는 분명히 뭐 혈자리에 대해서 뭐 이랬는데, 그 원장님 하는 말은 책대로 해가지고는 못 고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혈자리에 대해서 책하고 다르게 말해버린대, 다르게. 아니, 그러면 책하고 다르게 말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지. 그렇죠? 책보다 저분이 더 잘 알아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 손님이 연수원장 한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물건을 사도 여기도 알아, 저기도 알아보잖아요. 적어도 2군데 이상 3군데까지는 알아봐요. 또 연수원장님 자기사끼리 많이 다르대. 알겠습니까? 혈자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이 다르니까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못 믿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 가니까 남자가 바지 입으면 안 된다 하고 어디 가니까 입어도 된다 하고 서로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손님의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손님으로부터 그렇게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지. 두 분 다시
그래서 아무리 광고 내봐야 그분들은 결국은 자기 공부한 사람들이겠지만은 자기서 만나보고 연수원장도 만나보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자연협도 이거 별거 아니면 이거 못 된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못 먹겠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때는 이제 앞으로 연수원도 무조건 연수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심사를 거쳐가지고 연수원장 되실 뿐만이 연수원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제가 광고할 자본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든지 신문 광고할 돈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돈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광고는 얼마든지 잘 그런 돈이 있어요. 은행 빚을 내더라도. 그런데 광고로 인해가지고 손님은 100명이 찾아오는데 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때는 광고 중단해야 돼요. 손님 온다고 해서 무조건 광고하면 안 됩니다. 계속. 딱 받을 만큼만 광고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실력이 있어, 진정 실력이 있으신 연수원장님, 자격사님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때 그 다음에 광고에 들어가는데 저는 광고하는 방법 다 압니다. 예. 광고비 적게 들고 하는 방법, 돈 들더라도 그 광고비를 뽑아내는 방법 다 알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빠른 속도로 확산시켜 나오고 그때는 정말 자연정열 대학이라는 걸 설립합니다. 자연대학, 자연정열요법 대학을 설립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예. 거기서 자연정열요법 대학 박사학위 그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의과대학 출신 의사보다도 훨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게 진짜 자연정열요법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수월한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 의료 혜택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